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불안은 다소 해소가 됐지만 대외적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고민이 더욱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과 불안 지금부터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을 덜어버릴 수 있는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조용하던 그 관망세, 침체기가 조금 해소가 되느냐 이런 또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떠한 그 이슈가 또 사그라들고 사라지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는 분명한데 네. 사실 이렇죠. 저희가 과거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정치적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시장에 방향성을 가름할 정도의 큰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어떠한 영향들이냐면 최근에 이렇죠. 금융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상황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관세 전쟁은 결국 무엇을 유발시키냐면 경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되죠.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금리의 향방도 지금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을 지켜보는 수요자들은 더 이상 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혼조세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저희 방송 같은 걸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또 2달 뒤에 또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까지 당연히 무조건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지겠죠. 대선 이후에 시장 향방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여러분들 마련을 해드려야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 정책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물론 유지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네. 아마 변경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이 변경될 것인지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규제 완화책을 한번 보면 크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렇습니다.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의 가중치 변화. 이 어떠한 것이냐면 기존에 예를 들면 이거죠. 물리적 요건과 경제적 요건 이렇게 크게 경제적 요건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물리적 요건에 즉 구조 안정성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줬죠. 이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법 우리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론 이것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 다만 이런 것이죠.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어떤 것이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즉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이 크면 조금 공공에 내놓으세요. 정부에 좀 내놓으세요. 그거를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제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완화하는 부분은 조금 손이 건드려지지 않을까, 변경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임대차 3법.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 임대차 2법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금액 그 상승폭 제한이죠. 5% 제한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한쪽에서는 완화를 했지만 기존 그 완화 정책이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변경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따라서 이렇게 유지되는 정책과 변경되는 정책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수요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변화되는 걸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데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좀 변수들을 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시장에 작용되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중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변수를 좀 꼽아 보면은 한 5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관심 갖는 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이 토지거래 확대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다시 돌아설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이 유심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다음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바로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에 대한 부분 중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3단계를 7월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부터 바로 이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 변수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정책하고 조금 맞물립니다. 두 개가 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는 경제 상황이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그런 현상을 나타냈죠. 이런 부분도 언제 과연 인하될 것인지를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즉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으면 결국 시장은 아무리 눌러도 결국은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5개 정도의 변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선택을 하시는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 탄핵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패턴을 그려갈지 시장에 앞으로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자, 시장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정치적 영향 크게 작용을 안 해요. 네.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과거 정권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과거에도 이미 우리 탄핵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때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거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어떠한 현상이 지금 수요자들한테 나타나냐면 2가지가 딱 나타났어요. 바로 시장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서 학습 효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2가지 효과가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자, 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공급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사실은 하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상향 압박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직은 불안감이 여전한 건 사실이에요.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일단 대선 전국까지는 무조건 관망세겠지만 저는 3, 4분기까지는 시장이 최소한 하향 안정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3단계 DSR 때문이겠죠. 여기에다가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 이 공급 부족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4, 4분기에는 오히려 상승 압력을 더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을 길게 전망하시기보다는 분기별로 조금 쪼개서 전망하시는 이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지혜를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좋은 재테크 전략도 세우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동주 전문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정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행복한 재테크, 벚꽃이 만개한 봄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29초, 30초 되고 있고요. 방송 중에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 다름이 아니고, 네, 저는 인천 송도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남편은 지금 마포구 상암동 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집을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주도 하면서 좀 투자 가치도 있는 물건을 좀 서울이나 광명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전문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주지는 어디이신 거예요? 지금은 루원시티라고 청라 근처에 있는 데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이제 남편분이 서울 쪽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각각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 더 좋은 주거지를 찾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루원시티 쪽에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분은 직장이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상암. 마포구 상암동 쪽입니다. 상암동이요? 네, 자, 상암동. 우리 저 시청자님은요? 저는 인천 송도예요. 송도요? 네, 어허. 멀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하셔야 돼,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갑자기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자, 혹시 눈여겨보신 데는 있으세요? 지금 광명 철산 그 신도시 쪽 아니면 네. 그 상암동 쪽에 그 남편 직장 쪽을 조금 고려하고 오.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건 지금 저희가 그냥 알아본 거여가지고 자, 조금 지금, 더, 네. 지금 2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지금 자, 일단 없다는 가정하고. 자, 한번 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여성의 직장과 좀 가까운 쪽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경향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할 때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덜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여성 쪽에 많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이렇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가격 상승 여력이 높냐, 경기의 가격 상승 여력이 높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네네. 어디가 더 높을까요? 서울도 서울 나름이겠는데 어쨌든 서울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서울이 조금 높아요. 그죠? 네. 물론 지역적으로 비교해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시냐면 분리하세요. 뭘 분리하시면 될까요? 거주와 내 집 마련을 일단 분리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분리하셔서라도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셔야 다음에 지금은 분리해놨지만 다음에는 그리 이사를 해서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결론을 먼저 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이 청라 쪽이나 이 송도 쪽이나 이런 쪽에도 요즘 신축 아파트 있고 역세권이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일정한 차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기는 맞아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고려해 보셨던 광명의 광명 역세권이나 아니면 광명의 철산동의 재건축 진행하시는 곳 알죠? 아니면 또는 광명 구시가지에 지금 재개발 진행한 곳 이런 곳들이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의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 만약에 마포 쪽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있어요. 성산 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또 서울 쪽에 구로에 보면 구로에 주공단지가 있어요. 주공단지가 있고 영등포에 가게 되면 영등포에서도 지금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이 있고 영등포에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재건축 단지가 또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아마 이 광명을 보셨던 이유, 마포 쪽을 보셨던 이유도 보유하고 계신 금액 대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곳들도 지금 보유하신 자금 대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냐면 이런 지역을 일단 임대를 끼고 구입을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어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놓고 구입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거주는 두 분이 조금 출근하시기 편한 동선. 지금 루원시티 그쪽도 동선이 편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하신 동선은 부평 쪽에 가면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서 공항청도를 이용하게 되면 남편분 출근 거리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 우리 시청자님 송도 출근 거리도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전략을 한 5년에서 10년 이내 정도만 좀 고생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하셔서 두 분이 같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때도 상황을 봐서 꼭 거주와 내 집 마련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또 한 번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또한 이런 방식 앞서서 한번 구사했던 방식을 다른 지역에 또 한번 구사하시면서 자꾸 내 집의 크기를 그러니까 금액적인 크기를 그러니까 사이즈를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금액적인 크기를 자꾸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부평 쪽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주를 네네. 네. 그래서 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꼭 제가 말씀드린 단지 다 한번 보세요. 아, 네네. 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는 어디 있냐면 그 신풍역 있죠? 신풍역이요? 네, 7호선 신풍역. 그 신풍역 아래쪽에 보면 지금 한 2개 단지가 통합하고 있고 바로 옆에 단지가 같이 하는 3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 한번 눈여겨보시고 네. 광명은 철산에 그 지금 이미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거나 입주 앞둔 곳들은 굉장히 비싸요. 네네. 그러니까 그 12단지나 13단지가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곳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분들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또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신혼부부들이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방법론을 잘 못 찾다 보니까 무조건 난 거기 살아야 돼. 이게 먼저 기준이 되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런데 이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규제가 없다라는 거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임대를 놓고 투자를 해놓을 수 있고 거주는 왜냐하면 봐보세요. 금액을 쪼개면 이거잖아요. 내가 새 아파트 일단 지금 당장 거주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임대가가 좀 저렴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주하실 수 있고 출퇴근하기 편한 곳에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그런 곳에 하신 그런 지혜, 방법론을 구사하시면은 네.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든든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현재 제가 왕십리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매도를 하고 네. 한번 옮겨볼까 싶어서 시기적으로도 괜찮을까 해서요. 네. 어디 보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네네. 서초에 롯데캐슬 해론 아파트랑요. 네. 반포 한신설의 아파트요. 네. 지금 서초구 쪽을 눈여겨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거주 및 투자로 한번 옮겨볼까 고민 중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왕십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서초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떤지 아파트 2개 보셨고 네. 저희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왕십리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롯데캐슬 해론을 보셨고 방배동이네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한신설에면 여기가 서초동인가요? 반포동? 네네, 네, 반포동이요. 반포동 보셨네요. 네. 두 곳 중에 어디가 좋냐? 네네. 혹시 네. 거주 및 투자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곳을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거 외에 다른 데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신지요? 자, 금액대가 두 곳 모두 상당하잖아요. 그죠? 네네. 물론 다른 곳도 추천해 드릴 곳이 있긴 한데 일단 이 두 곳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 네. 다른 곳을 선택하는 데다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자,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공교롭게 이 두 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급지 막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참 비슷한 입지예요. 그죠? 네네. 네, 누구 하나 뭐 입지가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뭘 놓고 평가할 것이냐. 자, 일단 이거 만약에 거주 요건을 먼저 보시자고요. 거주 요건을 먼저 보시면 자, 이 해로는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주상복합 아파트고 입주한 지 이게 몇 년 됐죠,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한 있어요. 5, 6년 됐을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어쨌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거주 편리성 굉장히 높아요. 네. 거주 편리성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신설에 같은 경우는 이게 80년대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죠? 네, 38년 차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그럼 거주 요건이 어때요? 좋지 않죠.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거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딱 답이 나오죠. 네네. 해론으로. 근데 문제는 투자성이잖아요. 네네. 자, 투자성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내가 거주를 하지만 나는 투자 가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볼 때는 지역이 같다라면 뭘 보시는 거냐면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어떤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자, 부동산에서 투자를 갖는 조건은 뭐겠어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 대상이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네네.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냐 이걸 보시면 되죠. 네네.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건 뭐죠? 개발이 어렵죠. 그렇죠. 이미 용적률 다 찼어요. 네네. 저걸 다시 재건축은 못 해요. 네. 사실상 못 해요. 근데 이 한신설에는 어때요? 가능하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죠. 네네.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급지가 같은 곳에서 네. 과연 어떤 게 좋아? 이거를 딱 고민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급지는 이미 다 입증된 거예요. 그죠? 네네. 보면 입지도 다 좋잖아요. 한신설에도 입지 너무 좋고 네. 롯데 해론도 입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구반포에 있는 요 단지들 입주하게 되면 얘도 가격은 올라가요. 낙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신설에는 같이 구반포의 낙수 효과도 보면서 자체적으로 개발까지 되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저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반포에서 사실은 방배의 저 단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반포가 좋아, 서초가 좋았더니 이렇게 한 번 더 나가게 되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서초에서 어디가 좋을 것이냐. 이것도 또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저 같으면 한신설에 보셨잖아요. 네네. 바로 옆에 반포 미도도 볼 거고. 아, 미도요? 네. 네네. 아니면 또 우리 어디로 가면 되죠? 여기서 지도를 조금 축소해 볼까요? 지도를 조금 축소해 보면 우리 여기 잠원동 있죠? 네네. 여기 반포동 바로 위쪽에 신반포하고 잠원동 일대. 네네. 여기에 보면은 일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마 지금 보신 것보다 가격이 좀 많이 높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는 곳들은 아직 비슷비슷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겸해서 보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판단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라는 큰 숲을 보셨다면 그 안에서 이 명품 나무를 잘 찾아내시기를 또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겁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일러드릴 거니까 그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44-8520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분 만나 뵐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저 미아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 한 30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 미아동하고 그 본동 쪽에 빌라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가 신통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 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중간에 정리를 하고 갈아타야 되나 네네.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음. 지금 네네 전화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미아동과 번동에 이제 오래된 빌라 2채를 갖고 계시고 네, 이제 시장의 흐름상 요거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미래를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네. 그 어느 지역으로 가야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까지 좀 일러드릴게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네. 다행히 그 미아동하고 번동에 갖고 계신 게 이제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네, 가격이 네. 좀 올랐겠어요, 그죠? 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처분하는 게 맞냐? 첫 번째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처분하고 상급지로 어디로 가는 것이 맞냐? 네네네. 자, 아니면 일단 그냥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조건이기 때문에 처분하시기 괜찮다. 아,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아무래도 말씀하신 곳이 미아역하고 이 번이동 이쪽 사이인 것 같은데 딱 그 지금 신통기획 진행되고 있는 곳이 저기니까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네. 이 지역도 많이 좋아지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저 네네. 단지, 저 재개발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 분명해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그냥 먼저 상급지 개념으로 한번 놓고 보면 네. 상급지 개념으로 놓고 한번 보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요 지역에 갖고 있는 미아 번동에 갖고 있는 지역에 이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가치와 아니면 그냥 지도가 지금 너무 축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 여기 뭐 금호동 일대라든가 뭐 성수동 일대라든가 조금 더 가능하다라면 뭐 용산 일대라든가 아니면 저 강남 쪽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나중에 미래에 어디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 옮기는 쪽,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쪽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훨씬 네네. 더 높겠죠. 이걸 네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있어요. 네. 요게 가격이고 요게 시간인데 네. 자, 어떤 그래프를 제가 두 가지 선을 그릴 거예요. 네네.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요게 자, 2번이에요. 2번인데 우리 혹시 80년대, 90년대에 막 서울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서울이 개발됐을 때 그때는 지금 그래프의 맨 하단 쪽이거든요. 네. 요때는 우리 이렇게 뭐 미아 번동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이나 가격 차가 크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차 큰 거 이걸 보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현상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지금 그래프 그대로예요. 네네.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 그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어지겠죠. 더 벌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다행히도 우리 지금 네. 갖고 있는 이 주택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개발 호재 없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아래쪽에 있는 내가 이 개발 효과 누렸잖아요. 네네. 아래쪽에서 비슷한 조건을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을 가면 예를 들면 조금 한강변으로 또 올라가면 어디도 있을까요? 저 자양동이나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이런 데로 가면 똑같이 거기도 개발이 되면 가격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많이 뛸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그래서 선생님, 네.
저는 이것이 뭐 구역 지정이 됐을 때 네. 정리를 하고 옮기느냐, 네. 아니면은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 이걸 옮기느냐, 팔고서 옮기느냐. 옮기는 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더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어 이 욕심 부리다가 네. 갈아타는 걸 놓치는 거예요. 아, 네, 네. 절대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럼 선생님, 네네. 제가 그 광진구하고 합정동을 지금 보고 있는데. 광진구하고 합정동 네네. 둘 다 좋죠. 다 한강변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합정동도 한강변, 광진구니까 네네. 자양동 보셨을 것 같고. 네네, 네. 맞습니다. 물론 둘 중에 또 어디야? 그럼 자양동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자양동이요. 지금 합정동의 신통이나 자양동의 신통이나 모아가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니까 네네. 그거는 또 이제 물건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세미나 때 아, 네네.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반가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신남이 느껴지는데요. 갖고 계신 빌라 두 채 매도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지역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또 좋은 투자처 찾아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관련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내 성향 꼼꼼하게 잘 파악하시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지금 전 부모님이랑 살고 있고, 네, 주택을 사서 그 세를 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2년 정도 만에 그래도 잘 투자를 해서 1억 정도가 올라가지고, 오, 네. 이제 요거를 정리하고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아파트는 너무 엄두가 안 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지금 송파의 삼전동이나 네. 강남의 서초동에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그쪽에 좀 요거를 정리해서 그쪽을 사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금액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쪽에 서초동이랑 삼전동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 연락 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투자의 재미를 보시고 이제 또 상급지 쪽으로 강남 3구 안에서도 좋은 투자처를 지금 찾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예, 예. 그렇죠? 네, 괜찮은 네. 물건 어느 지역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미 그 투자에 경험이 있으시고 재미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삼전동하고 서초동을 보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전동과 서초동의 지금 개발 지역을 보셨지 싶은데 맞나요?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예요. 과연 두 개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가 더 좋아?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3구예요. 자, 강남 3구인데 자, 이렇습니다. 강남 3구를 묶어서 볼 때는 상급지야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강남 3구 내에서는 누가 나눠져? 이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 그때 판단하기 굉장히 편한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뭐냐면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 평균 네. 단가, 주택의 평균 단가. 네. 자, 강남 3구 중에 딱 나눠져요. 탄천을 기준으로. 탄천을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그럼 결국 여기는 서초구하고 강남구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송파구고. 자, 서초와 강남의 평균 주택 단가,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평균 주택 단가가요 8,300이 넘어요. 8,300. 자, 그다음 송파가 평균 단가가 지금 한 5,900 정도 해요. 예, 예. 자, 그러면 삼전이 개발하고 서초가 개발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아까 2, 3억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충분히 두 곳 지역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평균 단가가 어디가 높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서초동.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당연히 서초동이 높죠. 예, 예. 네, 고민하신 이유 끝났죠. 아. 끝났죠? 명쾌하네요. 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특히 정말 앞서도 아까 시청자분 다른 분이 그 같은 급지에서 막 고르시냐고 막 혼란을 겪으시던데 혼란 겪을 일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수치를 보고 판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무슨 수치를 볼 것이냐 이럴 때는 항상 평균 단가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참고하셔서 또 두 번째 투자도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는 전화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송파구 거여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예,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기대만큼 좀 너무 오르지 않아서, 네. 예, 그래서 나름 강남 상구라는 송파구라서 기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 팔고 더 나은 상급지로 가야 할지, 음. 예, 근데 이제 이곳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예, 좀 더 기다려보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거여마천 이 음. 지역 시세가 어떻게 될지 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저희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네.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은 그러면 거여마천 안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여마천 뉴타운 네. 거여 2-1 그 개발이 된 아파트. 이미 입주했잖아요, 거기. 네네. 근데 왜 고민하세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가격이 더 오를까? 가격이 예, 더 오를까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이거. 당연히 오르죠. 예. 왜냐하면 네네. 지금 이 2-1과 2-2가 지금 선도지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네.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입주했으니까 거여마천 뉴타운 중에. 네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지금 구역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데가 이 마천이죠, 그렇죠? 네. 마천이 대충 그릴게요.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구역이 아마 2개 구역은 지금 신통으로 가고 있고 제 기억으로. 네. 그죠? 한 곳이 지금 조합 분양하고 있죠. 이게 4구역인가? 예, 맞아요. 4구역 조합 분양하고 예. 있죠. 네네. 3구역이 아마 건축 심의했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2구역하고 5구역일 거고 1구역이 지금 조합 단계 갈 거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네네. 이 단지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냐면 네. 전부 다 이 뉴타운 개발 끝나면 우리 이미 지금 입주한 단지까지 포함하면 여기가 15,000세대예요. 네. 15,000세대 이상 단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네. 여기 위쪽에 뭐 있어요? 가밀지구 있죠. 네네. 가밀지구. 그 밑에 뭐 있냐면 위례신도시 있죠. 네네. 연결되죠, 도시가. 예. 중간에 이빨 빠진 게 지금 딱 끼어 맞춰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물론 이 고민은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이거 팔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왜냐면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앞서 오늘 지금 계속 상급지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상급지로 갈 거야 말 거냐 나의 선택의 문제인 거지. 예. 내 주택 가격이 추가로 오를 거야 안 오를 거냐는 내 지역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예, 때 예. 네네. 지금은 여기가 이게 가격이 언제 제일 더디게 올라가냐면 예. 지금처럼 막 공사 앞두고 있고 또 공사할 때도 가격이 잘 안 올라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단계별로 구역별로 지금 단계가 다르니까 전부 다 입주를 차근차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입주할 때마다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 이거를 내가 굳이 상급지로 나는 갈 생각 별로 없고 예. 지금 거주 만족도도 높고 네네. 효과를 조금 더 누릴 거야. 이 생각이 깊으시면 네네. 여기 분명히 가격 시세는 앞으로 우상향할 거니까 이거 갖고 계셔도 되고. 네네. 근데 나는 지금 조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 보니 예. 나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갈아타 볼까? 이렇다라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으신 거예요. 예. 대신에 이 효과를 조금 더 누리고 싶어 그냥 그러면 네. 그 여유 자금 그냥 놓으면 그 돈으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미 개발지에 타서 아파트 바꾼 경험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뭐 마천 뉴타운 내에 지금 진행이 제일 늦은 게 투자하시든가 예. 나머지 자금을 네네. 아니면 다른 쪽에 뭐 개발하는 곳에 조금 묻어 놓으시든가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계신 현금도 좀 불리시고 이렇게 두 가지 전략 네. 구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거주하는데 네. 예, 이렇게
또 희망적인 말씀 해주시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시장의 그 원리예요, 원리.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네, 반가웠습니다. 기분 좋은 점심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분 좋으시네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말씀 중에 현금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또 좋은 투자처로 또 그 여유 자금까지도 잘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인덕원 자이 SK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다음 달이 입주라서 여기 그 향후 미래 가치랑 개발 호재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네. 인덕원의 자이 SK뷰 네. 분양권. 다음 달 입주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앞으로의 네. 미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호재랑 같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셨죠? 확인차. 확인차? 네, 교수님 인증받으려고. 네. 미래가치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네. 가장 좋은 호재가 뭘까요? 가장 좋은 호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이때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호재 중에 하나 교통이잖아요. 그죠? 네, 네. 교통.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보는 거예요. 이런 호재부터 보는 거예요. 교통과 보통 이제 일자리라고 그래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야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교통이 좋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1순위로 두는 건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인덕원역 있네. 인덕원역에서 여기 인덕원역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라 그러죠? 우리 인동선이라고 그러죠. 인덕원에서 동탄 들어가는 전철. 네, 네. 그게 우리 인덕원 자이 SK뷰가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들어와요. 바로 앞에 여기 농수산 시장 있잖아요. 네. 여기 지하철역 들어온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지금 입주할 때는 역세권이 아닌데 앞으로 3년 뒤, 4년 뒤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이게 내손 구역인데, 그죠? 네. 위쪽에 내손 구역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위쪽에 내손 구역 아마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분양을 늦게 해서 현재 가격이 여기가 좀 더 비싸죠. 네. 네, 그런데 두 개 단지를 비교하면 굳이 비교를 하면 지금 누가 막 쫓아가고 있냐면 이 SK뷰가 쫓아가고 있어요. 위에 거를. 왜냐면 분양가도 쌌고 근데 가격은 맞춰지고 역세권은 이 SK뷰가 역세권이 더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쪽 위에도 이렇게 인덕원에서 가는 이렇게 판교 월판선이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는 여기 안 들어와요. 인덕원역에 옆에 들어오고 근데 인덕원역이 좀 거리가 멀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효과를 오히려 SK뷰가 조금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명한 호재를 안고 있고 또 여기 또 입주하는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가치 좋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 일자리 제가 일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일자리 풍부하죠. 네. 여기 스마트 그 컴팩트 시티 있고 저 평촌 있고 여기 벤처밸리 있고 그죠? 네, 네, 네. 일자리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이 지역에 인덕원 일대의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강남의 집값 상승이에요. 자, 강남의 집값 상승은요. 어디로 가냐면 과천으로 가요. 과천으로 가서요. 이게 어디로 오냐면 인덕원 평촌으로 와요. 인덕원 평촌. 예전에는 평촌으로 왔는데 지금 제가 왜 인덕원을 앞에다 붙여버렸냐면 인덕원의 사실은 이 아래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여기가 의왕이잖아요. 그죠? 네. 의왕의 내손지구, 포일지구, 내손지구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평촌은 지금 노후계획 도시를 적용해야 되는 구아파트들이 30년 이상 된 구아파트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죠? 교통과 네. 일자리가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다.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전화하셨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니까 좀 더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반가웠습니다. 좋은 아파트, 저희 인덕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1544-8520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례 신도시랑 동탄 신도시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고 싶어서 네. 연락드렸고 매도 시기 음. 또 궁금하고 해서요. 네, 각각 네, 갖고 있는 아파트 이름까지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위례 엠코 센트로엘 네, 그리고 동탄은? 동탄역 시범 더샵 동탄역 시범 더샵 이름이 여기까지. 생각이 안 나요. 요즘 그 아파트 동탄- 이름이 네, 어려워요. 역 앞에 길어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저희 지도 보면서 그 아파트 2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파트 지금 현재 2개나 갖고 계시네요. 그죠? 네. 이 거리가 바로 지도에 한 번 지금 표시가 어려운데. 위례와 자, 동탄. 이래, 아이고, 까마득하네, 이거. 어디 먼저 갈까요? 자, 일단 동탄. 네. 네.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동탄 먼저 보면 추가 호재도 남아있기는 해요. 네. 무슨 호재냐면 아직 그 GTX가 수서까지만 돼 있고 저희까지 아직 네. 그 삼성까지 아직 연장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 네. 28년도 개통. 그 호재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위례도 저희 보면은 뭐 위례 신사선, 위신선 지금 뭐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건 시간 지나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네. 위치도 좋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동탄과 네. 위례의 가격 상승이 높을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봤을 때, 네. 아니면 내가 고려하고 있는 상급지의 가격 상승률이 네, 네. 높을 것, 이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 그러면 네. 지금 가격 올랐잖아요. 동탄 거 올랐고 위례 거 올랐고 네. 당연히 정리해야지. 정리. 네, 네, 네. 정리해서 상급지 가야죠. 네, 네. 상급지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잠실이나 방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잠실이나 방배요. 네. 자, 저라면요. 네. 저라면 일단 송파를 먼저 한번 눈여겨볼 것 같아요. 네, 네. 송파에서 네. 우리 저거 지금 2개 다 아파트 가격 비싸잖아요. 네. 현재 갖고 계신 거. 네. 그럼 처분하려면 양도소득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연도에 못 팔아요. 네, 네. 같은 연도에 팔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네. 양도세는 합산을 해, 합산. 네. 양도세 합산을 해버리니까 네. 비싼 아파트 팔아갖고 처음에는 가격이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는 양도세 낼만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2개를 합해버리면 과표가 확 올라가요. 네, 네. 그럼 엉뚱하게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위례 거 먼저 팔고 동탄 거 팔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갈아탈 때 제가- 돈이 좀 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2개를 바꿔도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어차피 상급지가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네, 그럼 네. 송파에 어디를 오면 되냐면 송파의 미래 가치를 사세요. 네, 네. 송파의 미래 가치 살 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올림픽? 우와. 잘 알고 계신데 왜 전화한 거예요? 자, 올림픽, 그다음에 올림픽 저 선수촌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회밀리 아파트 있죠. 네.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있죠. 네, 네. 요거 3개 눈여겨 보세요. 아,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문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문제긴 해요. 네, 네,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금 방송에서 말을 하기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네. 그걸 좀 고민하시면서 네. 요 3개 단지만 놓고 내가 들어가더라도 지금껏 네. 갖고 있는 것보다 가격 상승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방배는 지금 들어가려면 결국은 방배에 기존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방배에 새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인데 방배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뻔하잖아요. 3호 아파트잖아요. 네, 네, 네. 그 3호 아파트 보시면 되고. 네. 그 저 같으면 여기에 만약에 또 추가하고 싶다. 그 네. 두 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하나 네. 팔고 내년 초에 바로 팔어. 네. 그럼 금액을 빨리 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송파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 서초 일대, 잠원 일대 이런 데 네. 눈여겨보시면 네. 좋은 효과를 충분히 거두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막 단지들 다 말씀드리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아파트 2채 매도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